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건지는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RP가 개발이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나 하는데 이만큼의 공수가 든 거예요. 다운로드 하나, 그거 하나. 근데 이제 지금 잘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는 거는 중간에 아까 이런 웨이트 어피어 같은 이런 옵션을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돌려보면서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더 추가를 해주면서 안정화를 좀 시켜야 돼요. 이게 한 번 처음에 잘 돈다고 그 다음에 안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안정화하는 작업을 추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 번 또 시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또 다시 제가 하는 거 한번 보고 이제 지금 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어서 느린 거예요, 이게. 느리니까 이제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딴 걸 좀 죽이고. 이번엔 잘 됐죠. 좀 느리긴 했는데. 얘도 이제 느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여기도 뭐 딜레이를 주든지 웨이트 어피어를 주든지 뭔가 기다리는 동작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녹스 미팅을 지금 띄운 상태라서 지금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여기도 웨이트 어피어를 주든지 딜레이를 주든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해야죠. 그러면은 얘가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뭔가 기다리는 동작을 하나씩 추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페이지가 뜨는 속도가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빨리 뜨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항상 빨리 뜬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뜨는 것까지를 기다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개발할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가 막 느려졌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리는 동작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이 느려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있어가지고 저장은 됐는데 끝나기는 잘 끝났는데 이미 있어가지고 아마 엎어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엑셀 C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엑셀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지우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매번 지우면서 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앞에 지우는 동작을 할 수는 있어요. 파일을 아예 지워버리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계속 오버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이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기법을 쓰면 되거든요. 이거 파일 is 파일 exist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여기에 데이터가 동일한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오버라이트 하면서 뭔가 또 찬이 하나 뜨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is 파일 exist를 만든 다음에 지워버릴 거예요. 만약 있으면은 if then이라는 게 있어요. if then. 그래서 if then이 얘가 파일이 있으면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중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delete 파일, is 파일 exist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있으면은 delete 파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텍스트 인풋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버라이트를 할 거냐 창이 뜨잖아요. 그냥 yes를 누르면 오버라이트를 할 건데 이미 지우고 시작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파일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카드도 한번 시스템 파일, 시스템 카드들이거든요.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한번 지우는 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없으면 안 지우니까 있으면 지우는 거예요. if then이 뭐뭐뭐 하면은 뭐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다운로드 받기 전에 기존에 다운로드 받던 게 필요 없어. 새로 받을 거니까 어차피 지우면 되는 거잖아. 지우고 다시 받는 거.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거 정도 하나는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이번에는 또 빨리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글자별 시세를 검색을 해서, 미리 창을 다 닫아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테스트 하면서, 정지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 닫힌 상태에 시작하시면 돼요. 실행. 검색 치고, 엔터 치고, 클릭하고, 창이 뜨는 거를 기다렸다가, 검색 찾아서 삼성 엑스프레스 치고, 날짜 치고 조회한 다음에 엑셀 해가지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까지 해서 C 밑에 데이터.엑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다 닫았으니까 이제 클로즈 브라우저
여기까지 해야지 데이터를 다 다운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 다운로드 작업. 데이터가 다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엑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습과제 다른 이름으로 시습과제 아까 했던 거 중에서 새 프로세스에서 툴을 만든 다음에 시습과제 2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엑셀 작업. 시습과제 2는 데이터 다운로드에서 엑셀 작업. 그래서 다운로드를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작업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 해보시면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지금은 텍스트 인풋 치면 되는데 만약 키보드 아까 키보드 이벤트 아니 키보드 인풋 말씀드렸는데 걔는 변수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키보드 인풋이 있는데 지금 텍스트 인풋이 제일 괜찮은 거고 다른 걸 쓸 수는 있는데 텍스트 인풋 텍스트 인풋을 먼저 지금 텍스트 인풋이 되니까 만약에 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잡히거나 텍스트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식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set 텍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시도해 보시면 돼요. set 텍스트. 그리고 아까 그 설명 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아니 좀 어려운 거. 레퍼런싱에서 잡는 거. 아까 그 점선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종종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걸 그대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 레퍼런싱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일자별 시세로 클릭을 하잖아요. 텍스트 인풋으로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는데 얘가 지금 여기다가 텍스트 인풋으로 삼성 SLS를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게 텍스트 인풋에서 재지정을 다시 해보면은 지금 얘가 지금 여기가 뭐가 첫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얘는 다시 이렇게 되고 점성이 돼요. 이게 지금 초기 상태잖아요. 지금 얘를 뭔가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뭘 쳤기 때문에 실선을 바뀐 거고 걔는 처음에 없는 값이잖아요. 지금 빈칸이라고요. 얘는 값을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랭크예요. 블랭크. 그래서 근데 얘가 객체의 위치는 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만큼에 떨어져 있는 거죠. 위스하이트만큼, 옵셋만큼. 그래서 얘를 레퍼런스를 해서 얘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간의 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두 개 간의 거리는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요. 얘는 명확한 거예요. 검색이라는 이름을 이 창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찍고 지금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객체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검색을 기준으로
레퍼런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색을 잡은 거예요. 검색을 잡았는데 원하는 거는 검색이 아니고 검색 옆에 윗사이트만큼 떨어져 있는 애.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이 지금 얘를 찍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검색을 찍었지만은 내가 마우스 업을 하는 그 순간에 걔를 기준으로 옵셋을 주면서 잡은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이사항이에요. 나머지는 아까 하신 거랑 크게 유사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는 텍스트 인풋. 이게 아까 엑셀 아니 그 구글에서 뭐 했었잖아요. 얘가 하는 액티비티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하는 액티비티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웹에서는 들어가서 웹브라우저 열어서 클릭해서 텍스트 넣고 조회하고 엔터 치고 다시 또 클릭해서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런 일을 주로 하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나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은 하긴 했지만은 천천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 과제 1번, 2번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제가 좀 버벅거린 거는 지금 듀얼로 돼 있고 지금 창이 자꾸 뒤로 숨어가지고 버벅거린 거지. 저도 막 혼자서 한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해보면 그렇게 돼요. 막 하다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쭉 진행 한번 해보세요. 한 15분 정도 진행 한번 해보시고 엑셀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딱 이게 제일 특이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레퍼런싱에서 하는 텍스트 인풋 잡는 거. 그거는 얘만 주의하시면 돼요. 검색을 기준으로 클릭을 했다가 띄지 않고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에 여기까지 왔다가 그때 업을 딱 누르는 거예요. 아, 이게 보여드리면 딱 명확한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검색이요? 이 검색. 이 오픈 브라우저 했고 웨이트 어피어는 로고 같은 걸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 로고 같은 거 이제 메인 페이지 딱 들어오면 근데 로고가 항상 정확하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웹페이지가 한 번에 뜨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각조각 뜨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검색 버튼이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기 전까지 뭘 기다릴 거냐. 검색 이거를 기다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페이지가 정확하게 다 떴다라는 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얘가 웨이트 어피어로 뜨고 나서 검색을 클릭을 검색 버튼을 재지정을 해서 검색 여기가 버튼이 딱 누르잖아요. 그럼 검색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검색이 눌려지면은 텍스트 인풋을 쳐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통합 검색이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인풋에서 원하는 검색어는 일자별 시세 일자별 시세잖아요. 그래서 재지정을 해서 일자별 시세를 검색하고 엔터 돈까지 해주고 항상 텍스트를 넣고 나서는 엔터 돈이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엔터 돈을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클릭 엔터 쳤죠. 화면이 떴죠. 검색이 좀 늦게 떴네. 치고 재지정 그래서 일자별 시세 이거 확인 이렇게 하면 돼요.
입자 시대를 누르는 순간에 페이지가 떴죠. 음?
그 다운로드가 어쩔 때 안 되고 이러는 거는 이 사이트가 좀 옛날 사이트이기도 하고 뭔가 좀 사이트의 이슈인데 그냥 안 될 때는 검색 기록 삭제해서 다운로드 기록 삭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고 돌리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아니 이게 필요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RPA로 구현을 해가지고 얘도 아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 옵션 중에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고 이런 걸 RPA로 구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삭제하시면 돼요. 오픈 브라우저 할 때 이 브라우저 아이디 세팅이 되어 있어야겠는데 오픈할 때 세팅되고 클로즈 할 때 세팅되고 두 개가 매핑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돼 있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죠. 아니면은 그러면은 엑셀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다 받았으면은 C 드라이브 밑에 data.excel이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 파일을 열어서 예, 지금 일자별 SDS 주가 정보를 합칠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파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해서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아이디를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파일은 C 드라이브 밑에 data.excel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단계 실행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은 좀 이따가 시간 더 해서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파일을 열었더니 5월 13일부터 7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데이터를 합치기 전에 가공을 먼저 할게요. 가공. 그래서 가공을 하는데 이 전체 데이터가 얼마큼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52열까지 있어요. 52열. 그러니까 A 52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카운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카운트를 일단 얻어볼게요. get row count라고 있어요. get row count가 엑셀의 전체 카운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지정해 볼게요. 데이터 카운트. 그래서 get row count에서 데이터 파일 아이디가 지금 데이터 파일 아이디로 돼 있죠. 얘에 대한 get row count가 this.data count. 슈트명은 슈트1. 데이터 카운트를 일단 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카운트를 얻은 다음에 이 슬러시, 아까 슬러시가 있는 거를 없앤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래시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슬래시를. 근데 슬래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replace string이라고 있어요. 어저께 그 뭐 VLOOKUP이나 엑셀 함수들 중에서 일부 많이 쓰이는 거를 카드로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가 그 replace string을 해서 그 슬러시를 없애는 작업을 이 카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입장에서는 2020 슬러시 07 슬러시 22를 2020 07 22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얘를 데이터 파일 아이디에서 인풋이 이제 슬러시를 없앨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슬러시를 여기다 인풋 스트링을 넣어줘야 되고 슬러시를 리플레이스 할 거를 그냥 땡땡을 작은 따옴표 두 개를 치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 개념이에요. 없애. 슬러시를 없애려고 하면 인풋을 슬러시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명을 줘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리플레이스 스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슬러시가 작은 따옴표 안에 슬러시가 그냥 작은 따옴표 두 개 치는 거야. 작은 따옴표 두 개. 그러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슬러시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인풋을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는 A2부터 더하기 안 돼. this.data count. 이거는 좀 이것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데이터 영역을 잡아주는 건데 지금 데이터 영역이 A2부터 A52거든요. 이만큼을 리플레이스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잡아줘야 돼요. A2부터 A52까지. 근데 지금 데이터 카운트가 5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치환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 변수가 5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replace string의 range 영역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replace 스트링을 이 영역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스트링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쓰는 게 제일 편한 거거든요. 아까 그 뭐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찾기 바꾸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꾸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이렇게 슬러시를 모두 바꾸기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 UI를 띄우기 위해서 뭐 단축키 같은 걸 써서 UI를 띄우고 또 여기서 또 클릭 한번 하고 또 이것까지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든 거예요. 카드를. 그게 리플레이스 스트링이에요. 아까 그 동작을 이 카드에서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입력값을 잘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정렬을 한번 해야 돼요. 정렬을. 컨트롤 A를 select all을 한번 해야 돼요. select all을 한번 해서 select all을 하면은 select all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정렬이 있어요. 정렬. 텍스트 오른탓은 정렬이 있어요. 이건 단축키가 있어요. Alt H H S S 이렇게. 이거를 쓰면 안 되고요. 이 select range를 써야 돼요. select range를 해서 영역을 잡아줘야 돼요. select range가 이제 이 상태에서 replace를 한 다음에 select range를 하고 send shortcut을 해야 돼요. send shortcut. select range를 할 때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파일 아이디에서 그 레인지를 A부터 이만큼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J의 52까지 잡아줘야 돼요. 근데 52를 알아야 되니까 아까 replace string 했을 때 이거를 썼잖아요. 여기에서 select range를 A1에서 J의 52까지. 시트1에 대해서. 그 다음에 select range를 해서 전체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오픈해가지고 getLoad 카운트에서 데이터 카운트를 얻은 다음에 replace 스트링을 A2부터 A의 데이터 카운트까지 replace 한 다음에 select를 잡은 다음에 send shortcut으로 정렬할 거예요. select range가 A1에서 J 플러스 this.data count까지.
이거는 이 영역이 되게 어려워요. 영역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리플레이스 하기 위한 영역이었고요. 얘는 실렉트를 해서 정렬을 하기 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샌드 쇼컷으로 정렬은 Alt HSS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 ID에서 Alt에 HS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창을 다 닫아버리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실행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픈해서 로카운트 얻은 다음에 리플레이스하고 셀렉트해서 정렬하는 것까지 리플레이스해서 정렬까지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좀 이해 안 되시죠? 잘. 일단 오픈은 이해하셨고 getNo 카운트가 전체 데이터 카운트를 얻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카운트를. 그래서 데이터 카운트를 선언을 했어요. 시트1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해요. 리플레이스의 옵션은 인풋을 리플레이스 할 거로 바꾸는 건데 시트1에 대해서 어디까지? 데이터만큼 정확하게 지정한 거예요. A2에서 A의 52까지. 근데 이 데이터 카운트가 지금 52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뽑아야지만 아니까. 근데 지금 열어보니까 52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 처리가 된 거예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getNo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예 맞아요. getNo count가 전체의 열을 개수, 줄의 개수, 그러니까 행의 개수죠. 행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this.dataCount가 함수를 이용하는 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레인지를 잡고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전체 실렉트를 잡아서 정렬하기 위해선 전체를 잡아야 되거든요. 전체를 잡은 다음에 정렬. 그거는 샌드 쇼커스 Alt HS 숫자 오른차순 정렬 Alt HSS 이렇게. 그러니까 단축키를 많이 아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게 편한 거예요. 이런 게. 한 방에 그냥 Alt HSS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현한 게 샌드 쇼컷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제가 자꾸 돌리니까 바뀌어지는데 실행해 보면은 오픈해서 getNo count 넣고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정렬하기까지 네,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 더 열어야 돼요. SDS 일자별 주가 정보. 그래서 오픈 엑셀을 해서 얘는 주가 아이디, 주가 파일, 주가 아이디죠. 주가 아이디라고 하는 엑셀 하나 열어서 주가 아이디고 얘는 어저께 잠깐 했습니다. 글로벌 리소스 dir 얘는 얘 파일명 이거예요. 리소스 dir 플러스 이거거든요. 얘가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지금 주가 아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주가 아이디에 대해서 패스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글로벌 리소스 dir 플러스
일자별 주가 정보 .엑셀 이라고 하는 걸 오픈을 해가지고 합칠 거예요. 합치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합칠 건지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16부터 합칠 거예요. 16. 16열에서 합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2부터 J52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역을 잘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얘 입장에서는 데이터 카운트인데 주가 카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초기 주가 카운트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get no count를 또 하나 더 써야 돼요. 얘가 입장에서는 그 주가 파일에서 합치기 위해서 어디인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리지 않으신 게 얘 입장에서의 주가 카운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주가 카운트를. 그래서 주가 아이디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 카운트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시트명을 알려줘야 되나? 시트명이 주가예요. 주가. 얘 시트가 주가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시트에다가 주가 카운트를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카피 앤 페이스트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돼요. 카피 페이스트인데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있죠. 그리고 소스 시트랑 데스티네이션 시트가 있어요. 얘가 제일 이제 얘가 제일 입력이 진짜 많아요. 이걸 잘 쓰시면은 좋아요. 소스, 데이터 파일 아이디, 데스티네이션은 주가 아이디. 소스 시트는 시트1이 맞아요. 시트1에서 주가라는 시트로.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이거죠. 오리지널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가 소스 레인지는 A2. A2부터 J의 디스.데이터 데이터 카운트까지. 그리고 타겟은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은 타겟은 스타트 셀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오픈 엑셀을 해서 주가 파일을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주가 아이디라고 지정을 해놓고 get no count에서 이 아이디에 대한 엑셀 파일에서 주가 시트에 대해서 this.주가 카운트라고 하는 카운트를 얻어요.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를 하는데 소스는 데이터 파일, 데스티네이션은 주가 아이디, 소스는 시트 1에 A2부터 데이터 카운트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 A2부터 J의 52까지. 이거를 카피를 했죠. 페이스트는 일자별 주가 파일에서 A16이에요. A16을 페이스트를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A16만 알면 돼요. 엑셀의 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디스.점 주가 카운트가 A16이 되는 거예요. A16에다가 타겟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이브 엑셀 해야죠. 뭘? 주가 아이디를 뭘로? C 드라이브 때 아무거나 저장하죠. 다시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템플릿 파일에다 직접 저장하는 건 아니고, 템플릿은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주가 정보 세이브 에즈를 해서 주가 파일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템플릿에서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주가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클로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친 거예요. 합치는 작업이 카피 페이스트로 합친 건데 여기에 입력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그리고 선행 작업도 필요한 거고 이게 제일 좀 복잡한 거를 보여드리는 게 현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복잡하지만은 당연히 이거는 이런 IPA로 구현하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엑셀 작업 두 개를 가지고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엑셀 작업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경험하는 차원에서 해보시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실행을 한번 해보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거랑 엑셀 작업하는 걸 완전히 분리를 시킨 거는 예, 여기까지. 아까 데이터는 열었으니까 오늘의 주가 파일은 이제 4월 20일이 이만큼 있었는데 데이터를 가공해서 5월 13일부터 조회한 데이터를 이제 RPA로 붙인 것까지 어저께 날짜의 주가까지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이게 최종 아웃풋. 오늘의 주가 정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순서대로 한번 카드를 만든 다음에 안에 있는 속성 정보를 이제 계속 보여드릴게요. 범위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범위를 만드는 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만든 거. 문제는 여기가 스트링에다가 더해서 어떤 숫자라고 하는 거를 붙이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변수니까 데이터 카운트, 뭐 주가 카운트 이런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 옵션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합치는 거예요. 일단. 합치는 건데 약간의 조작이 필요해서 합치는 거. get 로카운트는 그냥 그 아이디 주고 변수 주고 시트명 주고 얘도 get 로카운트가 아이디 주고 출력 변수 주고 시트명 주고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가변되는 행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레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인지를 입력을 줘야 되거든요. 이거요? get 로카운트 마지막 카드요? 여기 중요한 건 주가 같은 거. 지금 엑셀이 두 개니까 그 명확하게 아이디하고 이 시트명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지정이 안 되고 돌다가 돌 수도 있겠지만은 액티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여기에 있는 템플릿에다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 템플릿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얘는 템플릿용으로 만든 거니까 얘를 저장해버리면 그 다음 동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여기다 저장을 그냥 하지 마시고 세이브 에즈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시트 1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시트 1 명이나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게 혹시나 잘못 지정돼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얘는 이 시트에 대한 데이터 카운트,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데이터 카운트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get 로 카운트가 있고 get 컬럼 카운트가 있는데 얘는 get 로에 대한 행에 대한 게 로고요. 컬럼은 열. 두 개가 다 돼요. select range. 정렬을 하기 전에 select range 정렬 영역을 전체를 선택하니까 정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영역을 알려줘야지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렬은 A1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지만은 전체를 예. 이게 인덱스 지정을 따르게 해도 되긴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속성이 컨트롤 같이 컨트롤하고 원하고 같이 이렇게 스케이프 하시면 되죠. 보셨어요? A1 땡 J 더하기 디스 점 데이터 카운트가 속성이에요. 시트 1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영역 지정하는 게 조금 처음 접하시면 좀 어려울 텐데 select range는 A1 땡 J 더하기 디스 점 데이터 카운트 만큼 send shortcut은 Alt H SS 그리고 오픈해서 get로 카운트 얻은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가 제일 어렵죠. 카피 페이스트가 카피 페이스트. 범위만 잘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타겟. 타겟은 레인지는 아니고 스타트 셀 한 칸만 주면 되고 레인지, 소스는 레인지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왜냐면 범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스의 시트와 소스 타겟 데스티네이션 시트명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 아이디도 정확하게 줘야 돼요. 이렇게 시트 1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옵션의 속성 주가 파일은 이렇게 열어야 되고 저장할 때 세이브 에즈 할 때는 C 밑에 오늘의 주가 정보 .sl 레인지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하드코어한 거. 네, 합치는 것까지 보셨죠? 이런 업무는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이트라든지 셉이라든지 사내 시스템도 있고 뭐 많은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데서 조회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두 가지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를 가지고서 다른 시스템에 입력으로 주고서 뭐 어떤 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과 엑셀 간의 연결 그리고 엑셀 일단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조회해서 어떤 부가 정보를 다시 다운받아서 하나의 엑셀로 합친다든지 혹은 뭐 승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다운받고 폼은 돌리면서 한 1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어디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메뉴에 입력시킨다든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어떤 기본적인 업무 개발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은 어느 정도 간단한 업무는 만드실 수 있어요. RPA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약간의 문법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개발자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물론 개발을 하셨었으면 훨씬 유리하시긴 하시죠. 더 고도의 기법을 쓰거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잘 쓰면은 힘들게 막 카드를 여러 개를 막 조합해서 하는 거를 하나의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짤 수도 있거든요. 혹은 VBA 같은 거를 잘 쓰면은 VBA로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VBA로 짜서 그냥 스크립트 돌리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인덱스하고 이 범위, 레인지 범위, 변수의 의미,
그 정도, 그리고 리스트의 배열, 변수 이런 것들만 잘 아시면은 이 정도 업무는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다 됐으면 이제 실습과제 2에서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엑셀 작업하는 것까지 연속으로 돌리면서 이제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반반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얘 돌고 엑셀 작업 돌고 하면은 실습과제 2가 이제 완성이 되고 얘가 이제 봇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 그래서 엑셀 작업까지 되시면은 같이 한번 연속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릴 때는 기존에 다운받거나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은 뭐 지우고 하는 거를 좀 넣어놨는데 혹시나 이제 오버라이트가 안 되면은 이제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
일단 오늘 강의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실습 파일은 보내드리고 윤소라 과정 운영자께서 공지사항 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일을 받으시고 보셔도 되고요. 좀 시간 되시면은 마저 진행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실습하시면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퇴실하지 마시고 계셔주세요. 네, 저희 오늘까지 해서 이규수 프로님이 그 이틀 동안 강의해 주셨어요. 저희 고생하셨다고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규수 프로님 고생하셨어요. 그럼 강사님 제가 발표권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4일차 수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지금 오늘 거 설문 URL 안내 드리고